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4일의 휴일이 금방 지나가네요. 그래서 벌써 월요일이죠. 그래서 9월 16일인데, 오늘은 9월 7일 날, 9월 7일 날 봤던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 9월 A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을 하면서 천천히 풀 테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들 보시고요.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아니면 그냥 이거를 틀어놓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셔도 문제의 유형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문제를 열었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들면요. 문제대로 하세요. 전체 구성을 해야 되고요. 슬라이드 1번, 2번, 3번, 4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문제를 보면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죠? 디자인에 A4 용지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셔서 그렇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선택을 하시고 혹시 세로로 내가 슬라이드를 작성할 거야, 초청장을 보낼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해놓으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그런데 이 ITQ 파워포인트 문제에서는 A4 용지에 가로 방향으로 놓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드 크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이거는요, Alt키를 눌러보세요. Alt키. Alt키를 누르면 여기 디자인의 요 G키를 눌러보세요. G키를 누르니까 여기 페이지 설정, 슬라이드 방향 이렇게 또 나눠지잖아요. S를 눌러보세요. 그래서 Alt GS를 누르셔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오는 것도 좀 멋있게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이거는 뭐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저는 처음에 설명할 때부터 슬라이드 1번에서 엔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번 총 슬라이드 6까지만 만들어 놓고 시작하자고 했잖아요. 슬라이드 1번에 와서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우리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슬라이드 2번을 보고 현지지 문양처럼 찍혀있는 모양들을 우리가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작업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오시면 대장 페이지, 큰 페이지가 대장 페이지고 작은 페이지가 쫄병 페이지입니다. 그렇죠? 대장 페이지의 내용을 입력을 하면 쫄병 페이지까지 다 들어가지만 쫄병 페이지는 쫄병 페이지에만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장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 첫 번째 도형을 그렸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리고 나서 생각하겠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네요. 이거는 잘 보시고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거주자고 했죠. 그리고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에 맨 밑에 깔려있는 거는 조금 남겨놓고 왜냐하면 이거 선택해서 나중에 맨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도형을 그렸을 때 우리가 이 도형을 선택을 하면요. 이 숨겨진 메뉴가 생기잖아요.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에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꿔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그 다음에 두께는 4분의 3 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기본 도형으로 설정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눌러놓고 시작을 합시다. 이거를 꼭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꼭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 다음번에 도형이 이 스타일로 정리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우리 회전하는 게 더 낫죠? 좌우 대칭으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하 대칭으로 그러면 아래쪽 왼쪽 아래쪽이 잘린 삼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두 번째 도형은 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이 텍스트 상자를 기준으로 그려주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맞춰서 그리시면 다르게 뭐 따질 필요 없겠죠? 그리시고 도형은 좀 더 옅은 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깔린 얘를요, 맨 위로 올려주시면 되죠? 여기 앞으로 가져오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누르면 이렇게
위로 좀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차라고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노름의 40포인트 파란색으로 바꿔주셔야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고 선택을 한 상태에서요. 그죠? 아니면 홈에 가서 노름 40 그 다음에 뭐죠? 파란색 굵게는 아니니까 파란색도 색깔을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됐습니다. 슬라이드 제목 해결됐고 하단 로고는요. 이 페이지를 보면 ABC 주식회사라고 해서 여기 밑에 왼쪽 좌측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삽입의 그림에 문서 폴더 안에 픽처 안에요. ABC 주식회사를 선택을 하시고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게트는 어떻게 했죠? 색에서 스포이즈로 투명한 색 설정 색을 쇽 해자고 했죠? 적당하게 줄이신 다음에 왼쪽 하단에 위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적당하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페이지 번호 삽입에 머리글 바닷가 여기 슬라이드 번호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슬라이드 번호 누르시면 어떻게 해요? 제목에는 표시하지 않고 슬라이드 번호를 표시하되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하시고 모두 적용.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슬라이드 마스터를 닫고 나가시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번 전체 구성의 2번도 해결이 됐잖아요.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서 마스터 보기 닫기. 그러면 이렇게 2번, 3번, 6번까지는 슬라이드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고 우리가 보는 1번 슬라이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배경 서식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 모두 적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지워지겠죠? 닫기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슬라이드 1번으로 넘어갑니다. 표지 디자인. 그래서 도형, 워드 아트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1번 도형 편집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제목이랑 부제목을 선택을 해서요. 지워서 사용합시다. 그리고 저 도형은 어떤 도형을 갖고 오면 한 방에 좀 그릴 수 있을까요? 오각형이요? 각진 거 보니까 오각형 이거 괜찮겠네요. 그죠? 오각형을 이 모서리를 조금 더 둥글수름하게 해주면 되니까 오각형을 갖고 오되 그 다음에 이미지를 집어넣고 시작하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고 이게 원두를 집어넣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편집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를 눌러서 둥글수름하게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올려주고 얘도 이렇게 올려주고요. 아라비안 나이트가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에 얘는요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둥글수름하게 하면 이렇게 좀 각이 조금 된 것 같지만 그렇죠? 좀 뽀긋한 모양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그런가? 얘를요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합시다. 얘도 조금 더 튀어나오게. 얘가 조금 더 뽕긋하긴 한데요. 네,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오각형을 갖고 와서 비슷하게. 그 다음에 얘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얘는 회전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좌우 대칭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 대칭. 그 다음에 크기를 Shift 눌러서 조금 일정하게 좀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맞죠? 그림의 위치도 좀 비슷하게 맞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그림 문제는 해결이 됐잖아요. 2번은요 워드 아트 삽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글 상자를
텍스트 상자를 집어넣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last 한 칸 띄고 마일 딜리버리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자고요? 도둠의 굵게를 먼저 바꾸겠습니다. 글꼴을 먼저 바꾸시고요. 도둠 굵게 그 다음에 크기를 여기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워드아트에 효과를 주면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식에서 워드아트 스타일에 줍니다. 어떤 거요? 도둠의 굵게 했고 텍스트 반사 2분의 1 터치 반사를 2분의 1 반사 터치로 주시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늘려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갈매기형 수장. 그래서 여기서 갈매기형 수장을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갈매기형 수장 어디죠? 아래쪽 수축 갈매기형 수장이 어딨어? 수축 팽창 하나씩 보겠습니다. 둥지 삼각형 이건가? 갈매기형 수장 얘를 선택하시고 적당하게 얘도 Shift를 눌러서 좀 늘려주시면 비율에 맞춰서 늘어날 텐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옆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좀 맞춰서 너무 또 틀리면 너무 또 그림이랑 틀리면요 감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맞춰서 여기 E자 부분이 얘네들 요 사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 정도로 그냥 그림을 기준으로 좀 맞춰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삽입에 그림을 입력하시는 거죠. ABC 주식회사. 이거는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에 한 거랑 동일합니다. 색에서 스포이드로 회색을 빼고 얘를 왼쪽 위에 올려놓으시면 슬라이드 1번 완성이죠. 슬라이드 2번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요? 제목을 입력하는 겁니다. 목차. 그리고 슬라이드 1번과 2번과 6번은 여기 있는 거를 지우고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바로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에서 덮인 도형. 얘도 이쯤에서 4개를 하셔야 되니까 4개를 목차에서 조금 더 펼쳐지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별 모양이죠? 여기 6개의 별 모양 포인트가 6인 별 모양을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별이 돌아갔잖아요. 별이 좀 돌아갔으면 위쪽에 있는 포인트가 조금 돌아갔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숫자는 그대로 써 있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도형이 돌아가고 숫자가 그대로면 우리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써서 여기에 좀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복사하기 전에 세 개체를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굴림의 24포인트 검정색으로 항상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굴림 크기는 24 색깔은 검정색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시면 되죠. 컨트롤이랑 시프트랑 같이 누르면 한글처럼 줄 맞춰서 둘, 셋, 4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얘를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글씨를 쓰면 됩니다. last mile delivery 개념 두 번째는 first mile에서 last mile 시대로 다행히 글씨가 안 넘어갔죠? last mile delivery의 부상 last delivery의 변화 오타가 나지 않도록 확인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 하나 집어 넣어주시면 되죠. 뭔가를 집어 넣는 거니까 삽입이라는 메뉴에 그림을 불러와서 그 다음에 그림 5에 다르기를 적용하시면 되죠. 여기서 다만 달러가 표시된 부분만 남겨두시고 다시 자르기를 누르면
칼라가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지막 4번 도형이 있는데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동그라미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라고 했는데 도형에 적용하시면 안 돼요. 텍스트만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하이퍼링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주소를 치면 그 주소로 가고요. 지금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5번으로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2번 문제 슬라이드 2번도 간단하게 해결했고요. 슬라이드 3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요. 제목이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개념. 그 다음에 얘는요 그냥 쓴다고 했잖아요. 3, 4, 5번은 우리가 여기 있는 들어가 있는 이 객체를 그냥 쓸 겁니다. 레이아웃 상에서. 맨 먼저 뭐 한다고요? 한글이랑 비교해 보시면 되잖아요. 글머리 기호를 1수준, 2수준으로 나누는 건데 우리가 할 거는요. 일단 글머리 기호의 모양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굴림의 24포인트 글씨 크기도 바꾸시고 24포인트 굵게 그리고 1.5주는요 한꺼번에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쓰시면 됩니다. 라스트 오타 없이 일단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탭키를 누르면 된다고 했죠? 이 수준으로 넘어가려면 한 수준 내리기 라고 해서 탭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글머리 기호 모양은 V체크니까요. V체크로 바꾸되 없어지는 건 뭐죠? 굵게 표시를 없애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냥 쭉 한 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타가 없으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남았잖아요. 얘를 전체를 선택하시고 줄 간격을 1.5줄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칸을 선택을 하셔서요. 그쵸? 도형 서식에 들어갑니다. 그쵸? 이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텍스트 상자 형식에 자동 맞춤 안함으로 해야지 이 도형이 줄거나 늘어났을 때 글씨 크기가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푸르저 여기 있는 부분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10 이렇게 위치로 맞춰서 이런 식으로 복사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 형식을 그대로 서식을 그대로 복사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글씨를 다 지우지 마시고 한 단어를 남겨놓고 한글로 바꾸자고 했잖아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만약에 이렇게 다 지워버리면 밑에 있는 부분까지 다 지워져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한 단어, 두 단어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쓰면 됩니다. 상품이 나머지는 지우시면 되죠. 그리고 얘를요 옆으로 당겨서 유통업체에 택배업체에 유통업체까지 올라오게 이렇게 당겨 주시는 거예요. 택배업체에 유통업체가 주문받아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요 얘를 조금 올려주는 것도 괜찮겠죠. 너무 밑에 달라붙어 있다면 이렇게 조금 뭐 2번, 3번씩 올려주는 것도 괜찮죠. 자, 여기서 1번 동그라미 동영상 삽입까지 하셔야죠. 이만큼의 크기로 동영상까지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디오, 사진이 아니라 비디오 파일을 문서 폴더 안에 있는 동영상으로 갖고 오셔야 됩니다. 동영상만 갖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크기를 조정하시고 옵션이 더 있죠? 크기를 조정하시고 여기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이니까 여기 얘를 선택을 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재생에 들어가서 반복 재생,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체크해 주시면 슬라이드 3번도 간단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자, 슬라이드 4번이요. 표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게요. 제목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됐죠? 자, 슬라이드 4번에 퍼스트 마일에서 라스트 마일 시대로 그 다음에 얘는요 표부터 먼저 그리셔야 되잖아요. 하나, 둘, 두 칸에 두 개의 열에 세 개의 행 3행 갖고 오시고 그냥 입력부터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을 하시고
머리끌행과 줄무늬행을 지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3 그러면 테마 스타일 1 강조 3 테마 스타일 1 강조 3 하시고 그 다음에 홈에서 우리 슬라이드 4에서는 도둠의 18포인트로 다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바꿔 놓겠습니다.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 그 다음에 가운데에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이렇게 하시고 얘를요 좌측 아래서부터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상단 도형, 좌측 도형을 감안을 해서 얘를 이렇게 좀 그려 놓으시는 거예요. 바꿔 놓으시고 입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해볼까요? 변화되는 교통, 물류, 유통, 자본시장. 조금 이따 편집을 하고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Shift 엔터, 제품을 공급, 엔터를 쳐도 됩니다. 엔터를 치셔도 되시고요. 전자상거래의 발달, 서비스 요구 수준 높아짐, 고객 주문 물품이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이 매우 중요시 템.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송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시됩니다. 여기서 좀 확인하셔야 될 게, 이 띄어쓰기 부분을 좀 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그냥 엔터를 쳤어요. 엔터를 쳤는데, 자, 목적지 할 수 있는 완성 매우 중요시됨.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 자본시장. 그래서 이 칸이 표가 이렇게 좁으면 당연히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표로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표로 이렇게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방법뿐이 없죠. 표로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칸에서 Shift 엔터를 쳐서 구분을 하셔도 돼요. Shift 엔터를 쳐가지고 목적지 이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치고 Shift 엔터. 이건 줄바꿈이거든. 줄바꿈. 그래서 Shift 엔터로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조금 위로 올라가고 얘네가 같은 크기로 고정이 되면 되겠죠? 조금 조정을 해주셔도 되고 그런데 이 레이아웃 같은 거는요 안 만져 주셔도 돼요. 그냥 하셔도 되고 근데 얘를 보면요 사실 요 줄 간격이 한 1.5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1.5줄로 좀 띄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림이랑 비슷하게 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타 없이 띄어쓰기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선택했을 때요.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또 모양이 문제네요. 삽입에 도형에 이렇게 좀 보고 뭐죠? 요게 뒤집힌 건가요? 이 도형이 참 애매하긴 한데 얘를요 한번 상하 대칭으로 요렇게 된 것 같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좀 조정을 하시면 좀 정확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삽입의 도형에서 얘는 한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이 좌우 대칭으로 바꾼 거죠.
얘의 크기는 조금 더 크게 해주고 서식에서 좌우대칭 그 다음에 글씨를 써주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복사하기 전에 뭘로 바꾸셔야 돼요?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 두 개 다 글씨가 써지는 도형이나 안 써지는 도형이나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좀 얘는 이렇게 딱 덮여진 것 같잖아요. 그쵸? 이렇게 글씨를 쓰면 되겠죠. 물류 환경 변화 가속도 쓰시고 그다음에 얘를 컨트롤 Z 선택하시고 하나 복사하시면 되겠죠? 복사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글씨만 바꾸면 되니까 네트워크 구도 변화 그 다음에 좌측 도형은요 두 칸이랑 두 개의 행을 먹고 그 다음에 밑에 하나 썼잖아요. 그래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갖고 와서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그라데이션 적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2번 좌측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 그럼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적용을 해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바꿔야 돼요? 도둠의 18포인트 검정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십시오. 배경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주시고 얘만 낮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는 잘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거 안 바꿔서 틀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4번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독관들이 이렇게 확인해 본다고요. 이 표를 선택을 해서 도둠의 18포인트 이렇게 도형 선택해서 도둠의 18포인트 얘도 도둠의 18포인트 다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겠죠. 그렇죠? 자 5번입니다. 차트 슬라이드요. 차트 슬라이드는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더 예를 들어서 더 해봤잖아요. 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의 부상 그리고 우리는 여기 차트를 누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차트를 눌러서 얘는요. 묶은 세로 막대형 문제를 살짝 보세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엑셀의 표가 그려지고요. 우리는 항목이랑 계열을 구분해서 입력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목이 차트가 그려지는 거니까 2013년 여기 들어가고 14년, 15년, 16년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목에다가 연도를 쓰고 계열 1, 계열 2에다가 PC 모바일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그리고 얘는요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밑으로 내려보세요. 2017년까지 그냥 내리니까 굳이 안 쓰셔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계열일에 PC 그 다음에 모바일 계열 3을 없으니까 얘를 옆으로 당겨주거나 이 열을 아예 지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쓰셔야죠. 33.77 엔터 31.72 엔터 29.51 엔터 30.07 엔터 32.12 모바일은요 9.91 13.52 24.43 35.59 35.59 42.53 42.53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만일에요 여기에 내가 소수점을 입력을 했는데 여기 소수점이 한 자리가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표시 형식에서 소수점을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해서 두 자리로 딱 맞춰 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맞춰 주시면 돼요. 소수점을 맞춰 주시고 퍼센트가 붙어 있으면 그냥 퍼센트를 붙여서 쓰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그려졌고요. 우리는 X 버튼을 눌러서 X를 닫으면 이렇게 차트 모양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트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 이거를 까먹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처음에 얘를요 홈에서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 여기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문제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부터 꼭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선택을 하면 차트 도구가 생기고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레이아웃에서 이 레이블에서 다 한다고 했잖아요. 자, 바로 이어지는 게 차트 제목입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 그 다음에 제목 쓰시면 되시죠? 온라인, 모바일 시장의 확대. 그 다음에 여기는요, 궁서 24포인트,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위쪽.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홈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하셔도 되죠? 궁서 24. 굵게는 돼 있고요, 그렇죠? 굵게는 돼 있고, 채우기 흰색, 검정색으로 돼 있고, 채우기 색은 흰색.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도 있잖아요.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이렇게 하시고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건 뭐야? 오프셋 위쪽 그림자. 그러면 서식에서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위쪽 찾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차트 영역, 차트가 그려지는 모든 영역,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죠? 그 그림 영역은 차트가 그려지는 곳. 그러면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도형 채우기에 노란색, 그 다음 그림 영역을 따로 선택하시고 도형 채우기에 흰색. 그 다음에 얘는요, 눈금선이 없잖아요. 선택하시고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 모바일 계열을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모바일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을 선택을 하셔서 그 다음에 디자인에 차트 종류 변경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 다음에 꺾은 선형에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확인. 그럼 꺾은 선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그러면 이 차트, 모바일 차트를 더블 클릭하셔서 보조축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보조축으로 바꿨을 때 우리는 옆에 있는 걸 보셔야 돼요. 27, 28, 35 소수점이 없죠? 얘는 0, 10, 20 보조축은 0, 10, 20, 50. 그러면 일단은요,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요. 표시 형식의 숫자에 소수 자릿수는 0으로 바꾸시고 27, 28, 29 얘는 제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옆에도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 숫자에 소수 자릿수를 0으로 바꾸시고 축 옵션에 얘는 최대값이 50입니다. 최대값이 50이고 두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10, 20이니까 얘는 5가 아니라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0, 10, 20, 30, 40, 50 값표시는 2007년의 모바일 계열말 그러면 모바일 계열이 2007년 여기를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되지만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레이아웃에 보시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그러면은 위쪽이니까 모양을 보시고 위쪽으로 집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에 보시면 범례는요 없잖아요. 그렇죠? 범례는 없으므로 그 다음에 데이터 표는요 여기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 표시 눌러주시면 차트가 우리가 보는 모양대로 다 바뀌죠. 도형 편집은 얘는요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이 사각형을 좋아하는 사람이 문제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대로 해주시면 되죠. 파란색 투명도 50 얘는 항상 나오니까 얘 색깔을 파란색 윤곽선, 외곽선, 윤곽선, 테두리 다 똑같은 말입니다. 윤곽선 없음. 그 다음에 투명도 아직 안 했죠. 단위, 땡땡, 9원이라고 쓰되 여기도 어떻게 해요? 굴림의 18포인트 검정. 홈에 굴림 18포인트 검정 가운데 정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의 도형의 개체 서식에서 투명도를 50으로 바꿔주시면 차트도 완성이 됐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차트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 6번 갑니다. 도형 슬라이드를 만드는 건데요. 제목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라스트 딜리버리의 변화. 자, 도형 슬라이드는요. 1번, 2번, 6번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레이아웃에서 얘를 지우고 시작하자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6번 도형 슬라이드는 두 개를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ABC 주식회사가 좀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줄어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왼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되죠. 그런데 스마트 아트를 사용하는 게 두 개가 있고요. 그렇죠? 스마트 아트 디자인, 3차원 강택 처리, 3차원 경사 저 부분을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똑같은 거는 한 번에 그려서 복사를 한 다음에 좌우대칭으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1층에 깔린 도형은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인데 일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 있고 네, 일단은 그려보겠습니다. 크기는 나중에 좀 조정하면 되니까요.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노란색을 당겨서 반만큼 정도 잘린 사각형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Shift를 누르고 같이 눌러서요. 얘를 좌우 대칭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이건 뭐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룹 정하고 이렇게 하면 핵 번거로우니까 그 다음에 A의 윤곽선은 두께가 텀선으로 돼 있고 타선으로 돼 있고 두께를 좀 더 굵게 하면 그 모양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도형을 배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삽입에 스마트 아트 저 동그라미 3개는 어떤 걸까요? 동그라미 3개를 찾아보겠습니다. 행렬형인가요? 아닌데 두기형도 아니고 벤형? 이 도형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쵸? 여기 있다. 선형 변형이네요. 이게 기본 변형이고 선형 변형 확인.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을 눌러보면 입력할 수 있잖아요. 신선 요때 Shift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신선 식품 Shift 엔터 배송 그 다음에 밑으로 그 다음에 킥 배송 킥 배 Shift 엔터 송 그냥 쓸까요? 이게 아니죠. 킥 배송 그 다음에 새벽 Shift 엔터 배송 자, 킥 배송, 킥 배송 얘도 그냥 엔터로 내리겠습니다. Shift 엔터로 내리겠습니다. Shift 엔터 줄바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지워주시고 얘를 어떻게 해요? 글씨 크기를 바꿔줘야죠. 굴림의 18포인트. 굴림의 18포인트. 그 다음에 얘를 최대한 우리는 줄여야 됩니다. 그쵸? 최대한 줄여서 그 칸에 맞춰서 입력을 하고 다른 도형들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최대한 줄이고 위치를 시켜주시고 그러면 방향키로 움직이셔도 조금 잘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강택 처리 디자인의 강택 처리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의 변화 요 화살표는 조금 이따 하고요. 스마트 아트를 먼저 다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화살표가 3개 있는데 프로세스형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갈매기형 수장, 닫힌 갈매기형, 얘는 갈매기형 수장이네요. 그렇죠? 기본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형을 불러와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글씨를 써주겠습니다. 드론 밑에 자율주 시프트 엔터 행차량 밑으로 그 다음에 배달 시프트 엔터 로봇 자,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될 걸 뭐요? 글씨 크기를 먼저 조절하는 겁니다. 어떤 거요? 굴림의 18포인트 18포인트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최대한 줄여주시는 거예요. 글씨들이 깨지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앞뒤로 도형들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크기에 맞춰서 좀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디자인을 설정을 하셔야죠. 3차원 경사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경사 두 번째 거 경사로 적용을 해주시고 나머지 도형들은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삽입의 도형에 얘가 여기 밑에 모양이 물결인 모양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순서도 문서.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서비스의 Shift 엔터 변화. 얘는 조금 더 늘어나면 되겠죠? 더 늘어나야겠네. 이 도형들은요, 나중에 한꺼번에 굴림의 18포인트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모양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물류가 있고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글씨를 쓰면 됩니다. 물류 더하기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하나만 선택을 해서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겠죠? 복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돌려주시면 되잖아요. 회전을 좌우 대칭, 그 다음에 IT 기술, 그 다음에 밑에는 요 삼각형 하나 들어가면 되죠? 삽입의 도형에 삼각형을 이렇게 넉넉하게 그려주시면 되죠. 상용화 Shift 엔터 준비. 얘는 좀 글씨가 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맞춤을 위쪽. 안 되네요. 아래.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되 얘를 그룹을 선택을 하셔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애들을 선택했을 때 전부 다 굴림의 18포인트가 나오게.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됐잖아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컨트롤 C 그룹을 해주시는데 얘를 밖으로 뺐을 때요. 내가 그룹된 거를 선택하고 밖으로 뺐을 때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그룹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때 빠짐없이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검정색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룹하고 애니메이션 효과 밝기 변화 애니메이션 밝기 변화 이렇게만 주면 되죠. 다른 옵션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바로 넘어갑니다. 얘는요 팔각형. 그 위에 있는 도형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보셔야 됩니다. 저거는요 팔각형이에요. 팔각형. 그래서 팔각형 모양을 메뉴에 제목식으로 집어넣으시고 중간쯤에 그 다음에 감성적 측면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루마기로 들어왔잖아요. 두루마기로 들어와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두루마기를 하나 집어넣으시고 일단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단순 배송 Shift 엔터 이상 얘네가 좁다 싶으면 조금 더 넓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복사를 해주시면 되죠. 복사를 하시되 Shift를 눌러서 복사를 하되 얘는요 또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서식에 좌우 대칭.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글씨도 써주셔야죠. 얘는 긍정 이미지 전달. 긍정 이미지 전달. 그 다음에 얘는요, 이 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삽입해서 도형에 이어지는 선, 끝이 모양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빨간색에 출발해서 위쪽에서 내려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되되 얘네들은 검정색으로 되되 두께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두께를 조금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두께를 표시를 하시되 그 다음에 선 모양이 동그라미로 연결되어 있죠. 동그라미로 이어지도록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화살표 뾰족한 모양이 있는 거는
그런 화살표를 찾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여기 있는 사각형의 아래쪽에 화살표를 찾으셔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얘만 도형이 닿게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조금 그런데. 여기서 고객 선호도 조사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살표, 위쪽 화살표는 요 정육면체 집어넣고 하겠습니다. 입체 정육면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얘를 일단은 하나 그리고 입체 효과는 확실히 좀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복사를 해서 조금 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얘는 좌우대칭. 하나를 그리면요. 좌우대칭으로 거의 나머지는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글씨를 쓰면 돼요. 서비스 요구 수준 배송 시간. 그 다음에 위쪽 화살표와 아래쪽 화살표. 위쪽으로 화살표 하나 그리고 높아짐 써야 되니까 좀 높아짐. 얘는 더 높게 해야 되겠네요. 높아짐. 그 다음에 얘는요, 상하 대칭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글씨가 뒤집히니까요. 그래서 아래쪽 화살표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축. 그 다음에 얘는 오각형 이렇게 써가지고 다 했네요. 그쵸? 도형에 이번 9월달 시험은요 도형 문제가 쉬웠네요. 여러분들 걱정하시면서 봤던 문제가 오늘 이번에는 좀 쉽게 나와서 물론 합격하셨어서 보시지 않으시겠지만 여하튼 걱정하는 것보다는 쉬운 도형들이 많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뻥 터지는 도형 요것도 개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돌려졌네요. 그렇죠? 즉시 센터 대응 조금 더 피울까요? 도형 안에 글씨가 들어가게. 그 다음에 고객 시프트 엔터 요구. 그 다음에 언제 시프트 엔터 어디서나 이렇게 하시고 도형들은요 조금 더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을 해서 조금 위쪽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올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시되 뭐부터 해야 될까요?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 까먹으시면 안 돼요.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컨트롤 G라고 했죠?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옆으로 한번 당겨 보시면 컨트롤 Z 원래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날아오기, 날아오기 밑에서 말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날아오면 우리가 슬라이드 1번부터 6번까지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조금 아쉬운 거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여기 대장 페이지에 로고가 조금 더 요 라인에 맞추면 좋겠어요. 여기 요 라인에 맞춰서 들어가면 조금 더 여유롭게 이것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 칸이 모자라서 좀 올리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더 밑으로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목차를 보니까 조금 더 내려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어디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대장 페이지에 이 마스터 제목을 조금 더 이렇게 가운데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한 칸 정도 더 올려주시면 너무 이렇게 밑으로 터져 있지 않고 중간 위치에 입력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요 합격이십니다. 여러분들 9월 달에 시험 보신 분 이렇게 작성하셨나요? 도형 슬라이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10월 달에 시험 보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 문제대로만 푸시면 되시고요. 또 빼먹을 뻔했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꼭 저장을 하셔야죠. 그리고 꼭 보내셔야 됩니다. 방송작업 IPQ 파워포인트 2019 0916 빼기 미남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시험이 다 끝나게 되겠죠. 10월 달에 시험 보시는 분들도 몇 번 반복해서 보시고 연습하시고요. B형, C형도 연습해 보시고 준비하셔서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